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디맨드 DB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허상국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한 4년 차 정도 되는데요. 4년 전에 입사했을 때 컨설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진단을 나가보면 DTS라든지 SSIS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진단을 나가보면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잡은 거는 내년에 SQL 서버 2005가 이제 기술 지원이 MS에서 정식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니까 아마 2005 지금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을 최신 버전인 2012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도래하셔서 아마 참석하신 분이 있고, 이제 세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SSIS 패키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10% 이제 안 드시는 분 계시니까. 예. 그러면 한 번도 개발 안 해보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80%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지금 이제 오늘 SSIS 패키지가 SQL 서버를 설치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는 다 디폴트 선택을 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세션 마지막 부분에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고사성어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전산실에 근무할 때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 대부분 다 뭐 스샷을 뜬다거나 이미지로 설명한다거나 하면 이론적인 글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핸즈온 랩이라고 직접 이제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따라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했을 때 가장 저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데모를 많이 준비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다시 회사로 가셔서 직접 하실 때 또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촬영하는 게 이제 공유가 되면 필요하실 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필요하실 때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실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데모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니까 부담감 버리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MS 주최하는 세미나를 하는데요. 허상국이라는 사람이 하면 데모가 많다더라. 그러니까 데모 싫어하시는 분은 제 세미나 오지 마시고요. 데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세미나 오시면 편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SSIS 패키지 업그레이드 수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컨설팅 나갔을 때 고객사에다가 이제 절차를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단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기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랑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로 미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우리 패키지가 몇 개 정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즈라고 MS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진단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2005 때 처음 나왔는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DB 쪽은 많이 하시는데 SSIS 패키지 쪽은 진단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데모 한번 보시고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XML 파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에러가 뜨면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우리 대상이 100개 있는데 그 중에 에러 뜬 게 한 50개 나오더라. 그러면 요건 이제 공수를 좀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나오더라. 안 나오면 일단 크게 손댈 부분은 없구나. 그런데 2005에서 2008로 이제 SSIS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대부분 아마 마법사 기능에서 다음 하셨을 건데 2012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패키지 배포 모델이라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라는 이런 개념이 새로 생겨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법사로 하면, 실행을 하면 에러가 딱 뜨면, 아, 이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데모로 알려드릴 거니까, 예, 왜 그게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 어떤 게 나왔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걸 수립을 하고, 실제 5번째 단계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냥 무작정 하죠. 무작정 하면, 저희는 괜찮은데, 타 부서나 아니면 현업에서, 업무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너네 뭐, SSIS 패키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진행됐고, 언제 끝나냐. 이런 거 궁금해하면 개발자분들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척도로 관리를 하면, 예,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편하고, 아니 관련된 현업 부서도 아, 이게 언제쯤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모로는 일단 SSUA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어떻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SQL 서버 2005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즈 이렇게 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큰 차이는 나중에 결과 보고서가 영문으로 나온다, 한글로 나온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글판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관리자 분석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사를 돌리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요소 식별하고 인증하고 그다음에 추가 매개변수 제공하고 업그레이드 분수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크게 5단계고요. 일단 대상 서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용자 포트 같은 거 요즘 많이 쓰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전엔 1433 기본 포트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사용자 포트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포트 넣으면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 툴에서 우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쪽에 보면 별칭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다 포트 등록하고 그 별칭 이름을 등록하시면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SQL 서버를 많이 하시죠, 진단을. 근데 오늘은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진단을 할 거니까요. 체크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SQL 서버 인증도 해갖고 윈도우 인증도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로컬에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윈도우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 인증을 하시면 일반적인 다 진단 툴이 다 그렇듯이 시스 어드민 권한을 가진 계정을 입력하셔야지 진단이 수월하게 되고요. 일반 계정을 퍼블릭 계정이라든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버 SSIS 패키지는 패키지 개발하셔가지고 DB 서버로 올려서 관리하시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파일로 관리하시는 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제 물리적인 파일 경로, 파일을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탕화면에 데모용 패키지를 만들어 놨고요. 보통 진단하실 때 이 패키지 파일이 분산해서 보통 관리를 하시잖아요. 업무별로.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 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서 진단 일단 하시면 돼요. 솔루션 파일도 필요 없고 프로젝트 파일도 필요 없고 패키지 파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패키지는 2005로 개발된 거예요. 2008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발생한 에러는.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그래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가지 정도를 이렇게 체킹을 하거든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오픈은 안 돼 있고요.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잖아요. 보통 대부분 문제 없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창만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했고, 결과를 보시면 연결 문자열의 공급자 이름이 호환대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OLEDB에서 이제 요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BIDS나 아니면 SSDT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데이터 원본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패키지별로 내부에다가 연결 관리자를,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걸 선언하지 않으시고 데이터 원본에 선언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2005에서 2008 갈 때는 문제 없지만 2005나 2008에서 2012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이따 데모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게 대상 패키지가 총 5개였는데 그중에 3개, 50% 넘어가잖아요. 일단 문제가 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우리 수정해야 되는 거에 50%를 지금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를 좀 많이 잡아야 되니까 개발 요청을 그 뒤에 좀 해달라 이렇게 협업이 되는 거죠. 그냥 숫자로 안 하면 그냥 많으니까 안 돼.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라는 업무가 지시가 떨어지면 요걸 응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아마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SSUA라는 무료 진단 툴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린 절차대로 수행을 하시면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 직접 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일단 범위 산정이 가장 중요한 건 한데 범위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가 좋은지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지만 관련 부서나 아니면 위에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MSDN에 보면 새로운 기능이라고 SQL 서버 2012에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새로운 기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거든요. 상세한 내용들이. 그거를 이제 문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SQL 서버 2012로 가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많이 쓰신다고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설득하는 자료를 만드시기에 좀 나으실 겁니다. 일단 배포 부분에 보면 기존에는 패키지 배포 모델이었거든요. 그 명칭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가 100개면 100번을 이렇게 배포를 했어야 됐어요. 서버로.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012부터 프로젝트 배포 모델을 해서 해당 패키지들을 특정 프로젝트에 이제 싸면 특정 프로젝트 내부에 패키지를 해놓으면 그 프로젝트 레벨로 한 번만 딱 서버로 배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데모를 보시면 편하실 거고, 뭐 한두 개 관리하시는
패키지 모델 관리하시는 분은 편하실 건, 별로 이게 뭐가 좋아졌나, 불편해, 예전하고 똑같으면 더 좋은데, 이런데 이제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 나오면서 참 편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비 문제 해결은 보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서버로 패키지를 배포를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보는 게 실행하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얼마 정도 시간 걸렸나, SQL 서버 에이전트 잡 히스토리 보고 그것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SSIS DB 카탈로그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에 배포를 하면 그게 사용자 DB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DB가 사용자 DB 생성되면 따라오는 게 DMV라든지 통계 정보 볼 수 있는 카탈로그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더 많은 정보, 그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발생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개념이라는 게 environment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배포하고 난 뒤에 매개 변수를 바꾸고자 했을 때, 바꾸려고 하면 BIDSNR, 그 개발 툴 열어서 그 매개 변수를 변경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발단까지 갈 필요 없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한 번만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값을 쓴다고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2010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데모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SSIS DB 카탈로그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구성이라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DB에 만약에 저장을 하면 커넥션 스트링, 연결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어떤 DB에 어떤 IP 쓰고 이런 것들 다 저장이 되는데, 그게 마모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외부에서 감사 나오면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테이블을 임시적으로 이제 암호화시켜서 그 앞에다가 앞단에다 뷰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SSIS DB 카탈로그가 생겨서 그게 그냥 다음 누르면 AES256이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최고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데모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성능 부분은 저희가 이제 SSIS 패키지 개발할 때 보통 그 태스크 많이 쓰잖아요. 변환 부분에 많이. 데이터 흐름 태스크, 흐름 쪽에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이제 병합하고 병합 조인 변환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로직이 많이 그 개선이 되어서 여러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메모리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2012에. 아직까지 제가 업그레이드 한 데는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그쪽에서 뭐 원래 트래픽이 작아서 현실적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DQS라고 이제 이게 2005때부터 나온 건데, SSIS 패키지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태스크가. 근데 2012 되면서 그 태스크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요 부분은 제가 원래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그 2010년도인가 MS에 계셨던 이제 한대성이라는 그분이 스피커 하신 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SQL 서버 별도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로 했던 거고, 이제 SSIS 패키지에서도 2012부터는 된다. 그래서 요건 제가 만약에 특정 회사에 신규 입사했는데, 그러면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뭐 전화번호 입력하는데 대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다고 그러면 요걸 응용하시면 그 대시 들어간 게 어떤 패턴이 몇 건이고 전체 뭐 1000건 중에 1000만 건 중에 200만 건은 이런 대시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나중에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2010년도에 했던 SQL 언플러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IS 패키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TEX EC Utility라고 이게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하면 패키지를 실행하면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실행시키고 얘가 이제 변경된 것들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행만 하고 다시 롤백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뭐가 변경되는지 모르니까 괜히 운영 환경에서 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방법은 있는데 권장하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이제 BIDS 옛날에 우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디벨로먼트 스튜디오에 이제 2012에서는 SQL 서버 데이터 툴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응용해서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존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SQL 서버 2005나 2008의 그 솔루션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SSDT가 실행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데모는 이제 자동으로 솔루션 파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SSDT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하이퍼V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동일한 2012로 구성된 하이퍼V를 로컬에 구성해 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5에서 개발한 패키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시작해 보면 SQL 서버 2012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툴을 설치해 놨거든요. 설치하고 난 뒤에 더블 클릭하면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크게 제가 프로젝트를 두 개를 해놨거든요. 하나는 다음 하면 되는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 원본 써서 손이 좀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솔루션 파일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기존 버전에서 이제 2012 되면서 내부적으로 개발 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상위 개발 툴에서 인식하게끔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업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뭐 테스트 환경이니까 백업 안 하고요. 디폴트 값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아니요 하고 여기 이제 소스 제어 관련된 게 있거든요. 요거 보여드리는 게 DTSX 파일을 이제 메모장 같은 데 열어보면 내부적으로 XML 파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버전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스 제어하는 툴로 이제 관리를 하신다면 그 부분이 변경됐고 그 XML 구문 자체가 예전에 2005, 2008, 2008 알트에 비해서 2012가 좀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뭐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XML 구문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마치면 클릭하면 얘가 해당 솔루션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두 개 중에 첫 번째 걸 로딩을 합니다.
예, 마법사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요 위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마법사인데, 임포트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그럼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패키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 거는 4개 중에 하나만 할 거야. 그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패키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를 쓰시면 동일하게 쓰시잖아요. 개발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럼 일일이 다 입력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키가 먹거든요.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선택 항목에 대해서 이거 적용해.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무 안 넣어놨거든요. 다음 누르시면 되고,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다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공급자 이름 새로 나왔으니까 2012 거 바꾼다. 패키지 유선 검사한다. 새 패키지 아이디 만든다. 어차피 패키지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GUID를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 만든다. 업그레이드 CPC 무조건 가라. 진격해라. 뭐 그런 뜻이고요. 구성 무시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패키지 내에 선언된 변수를 쓰지 말고 컨피규레이션 구성하면 거기 있는 거 먼저 우선적으로 써라. 그런데 구성에 뭐 값이 없으면 패키지의 내부에 선언된 거 사용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건 문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컨피규레이션 거 안 보고 패키지 내부에 있는 변수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고 저희는 이제 구성 일단 체크해라. 무시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면 바로 넘어가요. 다음 프로젝트로. 근데 우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죠. 메시지 클릭해 보면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부에 패키지 실행 태스크를 사용하거든요. 패키지 실행 태스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페어런트에서 차일드 쪽 호출을 할 때 차일드 쪽에도 어차피 보면은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짜는 게 차일드 쪽에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로직을 숨겨놓고 그다음에 암호로 감싸고 페어런트에서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패스워드로 이제 암호화를 해놨는데 저는 이제 공란을 비워놨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무료 툴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감안을 안 해놓은 거죠.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프로젝트 열어서 확인을 하면 그냥 열어서 확인을 하면 그리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거든요. 다 동일하고요. 아까 얘기한 보고서 보기를 하면 여기 보면 나오죠. 내부 XML 버전이거든요. 패키지 포맷 버전이라고 해서 2에서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뜬금없이 패키지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5인지 2008인지 2010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패키지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면 네. 여기 보이죠? 2라는 게 2005고요. 그 다음에 6이라는 게 2010이거든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열어보더라도.
그럼 끝나면 SSDT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조금 바뀌었죠? 뒤에 보면 예, 비슷한데 요것만 이제 들어가 있죠. 예, 패키지 배포 모델. 이게 원래 없던 거잖아요. 예, 프로젝터 배포 모델 생기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면 요걸 그냥 실행해 보면 되겠죠. 이제 2005에서 2008로 갔을 때처럼. 근데 조금 바뀌었죠. 이제 2012 보셨나요? SSDT 보면 조금 크게 바뀐 게 이렇게 이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고요. 요거 상태바가 예전에는 실행되면 성공하면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당 태스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게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부분 실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실행 중이면 점선 1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체크 넘어가고 요 밑에 게 이제 점선 1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 이제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UI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2012가 되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됐죠. 이게 이제 2005에서 2008로 이제 갈 때 대부분 똑같네. 2012 가도 이렇게 하고 쉽게 접근을 하시죠. 근데 데이터 원본을 써요. 우리 회사는.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오류 발생했죠. 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 지금 이게 보이시나? 이게 이제 9버전이거든요. SQL 서버 2012를 깔면 얘가 11.1이에요. 프로바이더가 2버전밖에 없어요. 9버전이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면은 금방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시면 이것 때문에 막 찾으시고 아까 같이 이제 구성에 뭐 문제 뜨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막 찾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데모를 준비했고요. 예, 뭐 메시지 뜨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작성하면 돼요.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조금 오래 걸리네요. 됐고 예, 요 패스워드를 제가 입력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아까 바꿔준 페어런트에서 바꿔줬잖아요. 전체에서 그거를 개별 차일드 패키지에 있는 거하고 싱크를 하겠냐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히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예, 아까 중간에 황새역으로 돌아가는 거 보셨죠? 거기 진행 중인 거 이제 아이콘 보여주는 거 다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2 정리해드리면 기존 솔루션 파일과 프로젝트 파일을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타 정보, 버전 정보가 2에서 6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데이터 원본 쓰면 공급자 변경해줘야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배포 모델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다음 장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슬라이드, 도표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요거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요거만 있죠, 요거만. 패키지만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라는 것도 생겼고, SSI에서 DB 카탈로그가 생겼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정보가 서버에 올라가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그냥 파일 레벨로 보면 다 암호화돼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돼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만족하고, 우리는 개발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올려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샘플로 들은 거는 지방에 있는 지점에서 서울 본사로 특정 이제 매출 데이터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길 때 특정 폴더로 공유 폴더 계속했는데, 오늘은 그쪽 공유 폴더 A 공유 폴더로 보내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야 돼. 한 번만. 그러면 예전 같으면 BID에서 열어서 바꿔서 다시 배포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환경 변수만 구성하면 그 시점에 한 번만 이 변수로 실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개발하고 그대로 쭉 쓰면 의미 없겠지만 변경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SSIS 패키지 한 번도 이제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당연하게 신규 개발 업무면 업무 시나리오 짜야 되겠죠. 그리고 크게 SSDT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SSDT에는 제어 흐름 요소와 데이터 흐름 요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어 흐름 요소는 필수거든요. 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흐름 요소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어 흐름 요소만 3개 해가지고 패키지 만들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흐름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 그 창에서 화면 밑에 데이터 흐름 관련된 태스크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자 독립할 수 없고 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QL 서버 2012가 되면서 좋아진 게 여기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FTP 태스크, FTP 관련된 것 같아. 이렇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헬퍼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어 흐름 태스크에서 내가 필요한 거, 이게 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확인하면 되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검색을 하시거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데이터 흐름 요소를 만들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개발 방법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흐름은 예를 만들면 제어 흐름 쪽에 데이터 흐름 태스크가 필수로 필요하고 내가 데이터 흐름하고 관련 없는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여기 이용한 나는 FTP 관련된 것만 할 거야. 아니면 메일 보내기만 할 거야. 그러면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 관련 팁으로 한 건 이거 외에도
제어 흐름 데이터 흐름 내부에 보면 지금 원본만 관련된 제가 튜닝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변환이라 아니면 그 변환된 거를 데이터를 넣어주는 쪽에도 튜닝 포인트가 많습니다. 요거 제어 흐름 요소의 이제 맥스 컨커런시 익스큐티블 요거는 우리 그 SQL 서버에 보면 맥스 디그리 오브 패럴리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당 서버에 있는 코어 수의 플러스 2개만큼 패키지가 태스크가 동시에 실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봐서 플러스 2개가 무조건 이제 자동이니까 요 숫자를 좀 바꿔보면 최적의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어 흐름만 구성된 패키지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데이터 흐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공급자, 프로바이더는 최신 버전을 선택해야 되고 아까 그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OLDB 원본 사용하면 기본으로 테이블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면 내부적으로 오픈 오셋이라 해가지고 이 성능상 그 오픈 오셋 쓰면 안 좋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요 SQL 명령 변수를 사용한 SQL 요걸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원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SSIS 그 인티그레이션 서비스가 돌아가는 서버에서 이제 가져오면 그쪽 메모리를 사용해서 정렬 작업을 하면 메모리 부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는 쿼리문에다가 오더 파일을 적든지 아니면 그룹 파일을 적든지 넣어가지고 미리 작업해주고 가져온 상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장 최소화해서 작업을 해주면 성능상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기본으로 아까 패키지 배포 모델로 바꿨잖아요. 이제 요거를 프로젝트 배포 모델로 바꾸는 거는 쉽습니다. 요게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배포 모델로 변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7가지 하는데요. 보호 수준 아시죠? 패키지에도 프로젝트에도 보호 수준 있잖아요. 패키지에도 보호 수준 있잖아요. 요거 보면 크게 여기는 5가지를 하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패스워드를 해서 암호화를 할 거냐 아니면 유저키 기반으로 할 거냐. 근데 센시티브 요게 뭔지 우리 그 DB에 연결 정보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패스워드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그게 이제 센시티브한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저키 기반으로 하겠다, 패스워드를 하겠다, 아니면 아예 저장 안 시키겠다. 요거 선택하면 실행할 때마다 재입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기본으로 기본값 유저키니까 유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구성 파일을 쓰고 있거든요. 구성 파일 쓰는데 2012는 아까 같이 이제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생겨서 구성 파일 쓰는 걸 변수화해서 SSDB 카탈로그 쪽에다가 서버에 올리면 거기서 이제 매개 변수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구성 파일 쓰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셔야지 프로젝트 배포 모델의 효과를 가장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떴는 거는 뭐냐면 이거 변경하고 난 뒤에 저장해라 이거죠. 이제 저장 안 하면 다시 롤백이 됩니다. 지금 보면 패키지 배포 기존 거는 패키지 배포 모델이고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 안 나면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패키지 배포 모델로 변환, 이 메뉴가 뜨면 내가 프로젝트 배포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할 때 신규 프로젝트 만들고 여기서 패키지를 기존 패키지 추가하시면 2,000원 추가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마법사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서버 쪽에
SSIS DB 카탈로그가 새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예, 시간이 됐다고. 예. 제가. 한 5분 정도면 될 겁니다. 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SQL 서버 2012 처음 보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도 예전에 강의 들을 때 손 안 들었거든요. 처음 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화면이 좀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SQL 서버 제품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툴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5나 2008 운영하시더라도 클라이언트 툴은 2012로 하시면 개발하는 옵션들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체 탐색기 보면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카탈로그, 이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SSIS DB 카탈로그 만드는 쪽이고요. 제가 지금 카탈로그 만들기 하면 명칭은 아까 같이 이제 메타 정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변경을 못 해요. 필수를 요거 쓰거든요. 그리고 암호, 그러니까 그 DB 기반의 암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마스터 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기반에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암호를 입력해서 구문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하는 암호화 기법이 있어요. 이제 그 기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속성을 보면 진짜 AS256 맞아? 보면 여기 보면 AS256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거 쓰면 안 되고 저 하이 버전 써야 돼. 만약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UI는 옵션을 많이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 명령부터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변경하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바꾸시고 싶으시면 요 DB를 싱글 모드로 바꿔가지고 바꾸시고 변경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포하는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다 하고 보통 우리 여기서 이제 배포 많이 했잖아요.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고 배포 이렇게 누르시면 찾아보면 아까 이제 만든 SSDB 카탈로그가 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하부에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SQL 언플러그에서 만들었어. 이 패키지를 이렇게 관리하면 확인하고 보면 여기 리프레시를 하면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새 생겼죠. 아직 배포가 안 됐으니까 프로젝트 없고요. 배포를 하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아까 여기는 C의 본사였는데 C의 본사 1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예전 같으면 패키지 레벨에서 BID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꾸시고 확인 누르면 본사원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만 드리고요. 환경 변수라는 거는 여기 똑같거든요. 환경이라는 걸 만들고요. 속성에서 변수 만들어서 뭐 DD라고 이렇게 하고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아까 C인데 우리는 D로 할 거야. 이렇게 해주고 이 값을 이쪽에서 참조를 환경변수 쓸 거야. 어디? 이거 아까 만든 거. 그러면 어떤 환경변수 요 값으로 아까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이 되면서 패키지를 많이 관리하는 데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SIS 패키지를 많이 개발을 하신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제 업무에 적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오버해서 죄송스럽고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